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원혁철입니다. 오늘 SK 오션플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이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매출 비중이 풍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이 풍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풍력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모멘텀이 상당히 꺾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현재 이 미국 대선 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에 이 트럼프가 다시금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점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SK 오션플랜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SK 오션플랜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K 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이 해상 풍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이 풍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좁고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해서 이 태양광보다는 모멘텀이 적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해상 풍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 풍력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 풍력 발전을 꾀하고 있고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아쿠아일러를 걷고 있는 중동 정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이 석유 같은 이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들이 공급망이 상당히 악화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부각을 받은 바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해진 이 전력 인프라망, 그 전력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꺾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에 맞춘 전략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훈 기자분께서 잘 정리하신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기사 좀 인용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했었던 이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폐지를 시사한 바가 있었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IRA가 무엇이길래 트럼프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지 좀 알아보자면 IRA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정책 중 하나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좀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를 해라라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이 원유 등 전통적인 에너지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규모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막대한 양의 원유 생산으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축소가 되겠죠.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SK 오션플랜트는 이 해상풍력에 대한 이 매출 하락 그리고 이 주가 하락에 대한 것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될지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SK 오션플랜트 이 트럼프 임기 내내 상당히 안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SK 오션플랜트가 어떻게 타파를 해야 나갈지 스탠스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SK 오션플랜트 0.39%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지금 11시 9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4%까지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저항대에 막히면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지지라인이 도대체 어디 구간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3일 이평선과 여기 이 가격대, 이 가격 레인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가격대를, 이 가격 레인지를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차트를 좀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 2019년부터 그리고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잠깐 돌파를 주긴 주었지만 결국에는 저항대에 막히면서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주면은 당연하게도 이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러한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 개인이 2만 주 정도 매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는데, 사실 어제 거래량을 보자면 일반적인 거래량보다 상당히 적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일반적인 거래량보다는 좀 상당히 낮게 나왔다. 그리고 특히 뭐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반대로 금융투자에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투의 매도세를 좀 연기금이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한 달 기준으로 27,000주 거의 없다시피 한 이 거래량이죠. 매수세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만 더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SK 오션플랜트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SK 오션플랜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